4주차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처럼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재밌는 것 같아요. 올라가 재밌고, 내려가 재밌고, 네. 그, 그냥 말 그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하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데서 사는 재미를 찾죠, 저는. 네, 그죠. 예,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기준을 잡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알아가고 공부하고 또 이제 실행해 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물이 이제 생기는 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예, 뭐, 여유가 있으면 즐기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의 방식을, 투자의 이제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정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호흡을 짧게 갖고 가고 싶고, 예,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예, 조금 이제 뭐랄까 편하게 쉬엄쉬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또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주식 시장에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맨날 들여다보고 뭐 맨날 뭔가 이제 싸매고 있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또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지고 가는 호흡이, 예, 이제 기냐 짧으냐가 결정이 되겠죠. 처음에 저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할 때는요. 엄청 공부를 했겠죠. 엄청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시작하면서는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쪼끔 이제 알만 하고 인제 할 때에는 공부하는 것보다 버는 거에 더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아도 돈 들어갈 돈이 없는 거야 인제. 예, 그 뭐냐면 확신의 크기만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선생님들의 자산 중에 몇 프로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모르고 있는 분들이 예, 있을 거라서. 예, 스스로도 아직 모르죠. 내 자산이 어떤 형태이고 내 자산 중에 몇 프로가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단계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죠?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풀려가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확신이 안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랑 내가 확신이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랑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은요, 확신이 아직 안 들었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아 돈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많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인 건데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부터 쭉 같이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지금 키우셔야 하는 거는 확신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확신은 가졌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두 개를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고 그 확신이 내가 섰다 안 섰다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거는 어디를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내 자산의 몇 프로가 주식에 들어갔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자기 자산의 50% 이상 못 넣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예, 그거는 확신이 안 선 거예요. 일단 뭐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어떤 추월 차산으로 들어섰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자산의 60% 이상이 유동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자산의 60% 이상은 주식 투자적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구루들의 얘기입니다. 많은 구루들의 책에 써 있습니다. 써 있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저도 책을 읽고 저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근거가 무엇이고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막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많이 했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아차린 순간 이제 내 자산의 많은 부분들을 유동성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어넣으려면 내가 예, 확신이 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 나는 이제 좀 할 것 같은데 들어갈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돈이 없겠어요? 안 넣고 싶은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싹 가려서 포장하지 마세요. 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아요.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예,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유동성이 제가 크게 자산이 불어나게 된 거는요. 이 유동성 자산의 60% 이상이 들어간 순간부터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일부 정도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요. 부자 안 돼요. 부자 근처도 안 가요. 예. 그냥 뭐 수익률 몇 프로 나고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조금 넣은 그 자산에서 수익률 몇 프로 가느냐 가지고 유유했다가 막 이제 막 좋았다가 막 지금 거기서 그 난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볼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내 자산의 60% 이상이 유동성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가슴 벅찬 수익률이라는 것이 오를 겁니다. 선생님들의 자산의 5%에서 내가 2배 됐어요. 그럼 막 이렇게 설레긴 하겠죠. 그런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그래서 설레긴 하겠죠. 근데 내 자산의 50%가 들어갔는데 그게 2배가 됐다. 그거는 인생이 갭상승을 하는 겁니다. 예, 내 삶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갭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의 관념을 아직도 많이 깨셔야 될 겁니다. 많이 깨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응원합니다. 예, 응원하는데 내 일부를 가지고 아직도 확신이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금 해보는데 뭐 내가 아직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푸념은 하지 마시라고요. 들어간 게 유동성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수익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거든요. 제가 예, 해본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키워가셔야 돼요. 확신을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경험치예요, 경험치. 이론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아세요. 선생님들이 제가 레벨 수업에서 늘 강조하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만 충분히 활용하셔도 이론은 빠삭합니다. 예,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아요. 다만 배운 이론 가지고도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이게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험치를 더 못 해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작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배워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계속 그거를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혼날 거라는 걸 알죠. 왜 혼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분명히 200에서 밑에서 잡지 말라고 했는데 200에서 밑에서 잡아놓고 여기서 지금 사도 될까요? 당연히 혼나지. 당연히 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본인의 확신이 50%가 넘어서면은 그것이 이렇게 해서 될까요? 하고 삐뚤삐뚤 될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 때문에 하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럼 그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론을 배우고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전혀 안 되는 이상한 짓은 안 한단 말이죠. 뻘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본인이 확신을 키워 가셔야 하는 겁니다. 수익
수익률은요, 본인의 투자 확신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키워나가는 두 가지 방법 잊지 마세요. 하나는 경험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 기록이에요, 기록. 종목 노트와 이제 종목 노트, 이게 그 종목이 어쨌든 데이터 있잖아요, 히스토리. 그런 부분들이 꽉 차야지 내가 어떤 확신이 차겠죠. 뭐 테슬라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때 뭐 이제 그 트레일량이 얼마가 되고, 뭐 이제 마진율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알아야 하는 이제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확신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둥둥 떠 있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뜬구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데이터를 확실하게 모아야 돼요. 그 종목의 히스토리를 쫙 읊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종목들이 뭐 이제 가장 최대 그때의 이제 수익률을 올리려면 언제쯤이 제일 이제 수익률이 오르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제가 수업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웬만하면 좀 짚지 마세요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그 적자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제가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제 경험치에서 이런 이제 나온 그 부분인 거예요. 기업이요,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할 때에는요, 기대감이 막 솟을 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을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양자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막 기대감으로 난리 쌩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이 기업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은요, 그런 변동성 이렇게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니까 훅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불안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얘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탄탄하게 펀더멘탈을 받치면서 그래서 EPS가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많이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돈을 벌 수 있는 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 선생님들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적자 기업들. 그죠? 뉴스에 막 사고 파는 기업들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뉴스에 팔랑팔랑거리고 막 올라가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죠? 그거를 거스르는 거. 그걸 거스르는 게 역발상인 거고, 또 그걸 거스르는 심리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를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배웠고 알고 있으면서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경험치예요. 경험치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번다는 걸 경험치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요럴 때에 뭐 제가 차트 할 때도 보면은요, 200일 위에서 정배열, 그죠? 200일 밑에서 베이싱하다가 200일 위에서 정배였을 때가 제일 불을 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선생님들은 긴가민가 하니까 뭐예요? 200일 밑에서 잡니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200일 위, 밑 이런 거 안 따져. 별로 그런 거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대충 밑에서 조금 올라오면 막 살라 그러고, 그죠? 다 경험치인 거죠. 경험치인 거 부분인 거예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면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테슬라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테슬라 몇 프로? 1000%. 테슬라 1000%의 그 상황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에서 애가 비리비리 막 가다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1000%. 거기에도 있었던 거고. 역배열에서 정배열 쓰면서 확 올라가는 애들, 메타, 그 가운데 저는 또 있었고. 그래서 항상 기업이 여기에서는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라고 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에는 기록적인 게 있고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훨씬 더 확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겪어봤으면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쯤에서 레벨 6 정도 됐다. 뭐 지금 뭐 배운 내용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적응하면서 하셔도요. 충분히 기초 체력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벌써 6 오기 전까지도 얘기하죠. 선생님들이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죠? 안에서 경험치를 안 쌓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금 한 주의 내용, 지금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만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조금 확신해져요. 이게 가슴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투자할 때 가슴이 휑한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불안해서 휑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가슴이 꽉 차가지고 자신감 있게 꾹 누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수익률의 차이를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없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라는 게 데이터가 있고 경험치가 확신이잖아요. 그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고, 견디는 사람한테 수익률이 쌓이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초기에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초창기에 투자를 했던 종목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미 이제 뭐 5년만 쳐도 복리를 업어요. 5년, 지금은 워낙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5년만 해도 충분히 복리를 얻거든요. 5년 안 돼서도 벌써 이제 세 자리 숫자로 간 아이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내 계좌가 갭상승하는 느낌을 키워가십시오라고 제가 차트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차트가 횡보하다가 갭으로 뛰고 또 횡보하다가 갭으로 뛰고, 내 계좌도 계좌의 수익률도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이 횡보를 하는 거죠. 크게 보면 횡보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그자에 그 부분에서 뭐 조금만 잘하면 플러스 됐다가 뭐 조금 마이너스 됐다, 불안한 요 상황을 넘어서서 이것이 지나서 한 번 더 갭으로 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이너스는 벌어지지 않는 계좌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수익률이 세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항상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계속 끌고 나가면 걔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주식 투자의 근본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그렇잖아요. 계좌 점검해 보시면 그렇죠.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아직 이제 회복을 못 하기는 했지만,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정고점 회복하고 정고점 넘어선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반성 이제 해보시라는 거죠. 그 선생님들 포트폴리오에 나우 있잖아요. 나우. 지금 나우를 보시고요. 나우 부분도 보시고, 아니면은 하이 부분도 보세요. 하이로 있잖아요. 하이에서도 보시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이 부분에 가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고, 그죠? 로우에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미니 차트 보이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차트의 방향 같은 거 비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뭐 지금 길게 볼 것도 없어요. 거기 1개월, 3개월, 6개월 있잖아요. 미니 차트가. 거기서 3개월 차트만 보세요. 바로 V자 찍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고, V자 목 찍고 횡보하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정고점 돌파한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가 거의 1%에 1% 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지수 따라가는 애들은 뭘까요? 거의 뭐 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오네. 그죠? 예. 한 V자 반등이잖아요. V자로 해서 예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오는 애도 있을 거고. 예 못 올라오는 애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었어야 돼요. 그건 이게 못 올라오는 아이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건 자산 배분이 그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V자 반등이라는 게 힘이 뭐냐면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다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V자 반등이에요.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니 차트에서는요. 다 반등을 했었어야 돼요. 마냥 반등 못 하고 있는 애들. 제가 UNH 갖고 있으면 뭐라 하거든요. 왜 그래요? 걔는 이루고 있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가는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V자 반등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들을 왜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왜냐면 갖고 있는 이유도 적어 보시고. 그런 것들 레벨 수업 선생님들이 이제 레벨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레벨 남았어요. 레벨 7 레벨 남았거든요. 그죠? 빨리빨리 나누셔야죠. 저하고. 그러니까 매번 살까요 말까요? 이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매수 노트 다다다다 올려와야 되는데 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조급하게 투자하는 거랑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어라고 착각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달라요. 지금 같은 상황에 뭐라도 한 주에 한 종목이라도 뭔가 이렇게 뽀개야 되는 거 제가 맨날 뽀갠다 그러잖아요. 한 종목이라도 끝장을 봐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마냥 공부만 해요.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 종목은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건 본인이 뭐예요? 조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기준을 잡아가는 게 움직이는 거죠. 저의 투자 기준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투자 기준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기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차트 모양도 아니고 뭐냐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내가 잡고 있는 매수나 매도나 상관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매매 기준에 오는 종목은 무조건 하시는 거.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매매 기준에 왔어. 내 매수 어디에서 사겠다라고 딱 정해놨는데 거기 왔어. 그러면 하는 거. 거기 안 왔어. 그러면 안 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 기준에 왔어. 근데 사고 싶어. 근데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비중이 아직 많고요. 아니면 돈이 없고요. 내지는 아니면은 이게 요걸로 봤을 때는 아직 골든 크로스가 안 난 것 같고요.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기준을 잘못 정한 거죠. 기준 잘못 정한 거고. 내가 매수 기준을 정해 놨는데 거기 오면은 무조건 사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선 돈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살 돈이 없을까? 그죠? 매수 기준에 왔을 때는 샀잖아요. 그러면 돈이 돼요. 돈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수익을 못 올리시는 그 전반적인 가장 큰 깔려 있는 문제가 뭐냐면 매수 기준 자체를 안 잡는다는 것과 그리고 매수 기준에 왔을 때 움직이는 것을 갈등한다는 거예요. 멈칫해요. 분명히 거기서 그 기준에 왔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기준에 왔는데도 막 이게 맞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빨리 나누셔야죠. 질문해야죠. 저 이렇게 기준 잡아서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빨리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나누고 해가지고 결론을 빵빵빵 내고 내가 이거는 어디서 사야 되겠다 결정하고서는 기다려야죠. 결정하고 기다려도 매스 타임이 올까 말까예요. 그죠? 근데 결정도 하지 못하고 기준도 안 잡고 내가 이것을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뭘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면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한 달 동안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텀을 끊어서 보거든요.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이클을 끊어서 항상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들어가셨어요? 주가 매수를. 그럼 못 들어가신 이유는 뭔지 빨리 해결해야지 다음 패턴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끼 굶어서라도 들어가야 할 때라는 거 감 못 잡겠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인상에 V자 패턴이 또 오겠죠. 또 오겠죠. 또 오는데 또 와도 또 못 잡아요. 또 못 잡으면은 수익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내가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차피 생계를 선생님들은 아직 경제적 독립은 안 하셨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 버는 거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들어가고 어디에서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하세요. 항상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지? 이런 작은 거에서. 그죠? 모내기 할 때 잡초 하나 뽑는 것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그죠? 모내기 철을 놓치면은요,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죠? 예, 큰 그림을 자꾸 놓치고 계신 거죠.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그죠? 예,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그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큰 그림을 제가 못 그려도 이제 큰 얘기는 하죠. 맘 들 때도 얘기하고 이제 언제든지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당장 메꿔야 하는 이 금간 그릇을 어느 부분을 메꿔야 하는지는 각자의 개인 포트폴리오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나누셔야 할 겁니다. 저하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선생님들의 속도는 배가 될 거예요. 그건 아마 해보시는 분들이 알 겁니다. 저하고 한 달에 5번 만나시는 분하고 그죠? 예, 저하고 일주일에 5번 만나시는 분하고 속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 정비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꾸자꾸 내 투자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결산을 하셔야 돼요. 결산.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본 만들기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을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사본 만들기 해가지고 꼭 봐야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거기에서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투자 금액이라 그랬죠. 내가 들어간 투자 금액이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얼 하던 간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간에 살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못 들어간 거지 살만한 종목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 시장에서. 근데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서 지난달에 내가 이제 투자한 금액이 총금액 말고요. 평가금 말고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또 1,000만 원이야. 이건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올랐느냐 내려갔느냐 이거는 시장의 흐름이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이면 다만 1,010만 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늘어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이 크게 불려가겠습니까? 그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레벨 6 정도 됐으면은요, 큰 그림 보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했냐면 이제 차트 패턴은 거의 다 끝났어요. 개별주를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세세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은 개별 종목 이제 그 질문하시거나 이제 맘전시 쪽에서도 올해는 패턴적으로 많이 갈 거거든요. 패턴들이 나오면서 적용하는 부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선생들이 이제 차트, 그러니까 종목을 보자는 거죠.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을 보면은 이 애플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배운 지표, 보조 지표들을 막 적용을 하면서 어떤 것이 유효한 지표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가 유의미한 패턴이 무슨 패턴에 가까운가,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얘가 베이싱을 하는 건가, 돌파를 하는 건가, 풀백을 하는 건가, 얘가 무슨 쌍바닥을 만드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느 쪽에 가까운 건가, 어떤 의미를 두는 건가, 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차트는 그건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다 아세요, 이제. 예, 그 부분을 자꾸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펀더멘탈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거 했었잖아요. 퀀트 돌려보셨잖아요. 그죠? 퀀트 돌려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무엇을 느끼셨어요? 내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1번으로 1차적으로 돌려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돌려봤는데 또 다른 분들 많이 열심히 하셨더만요. 그죠? 예, 다른 분들 것도 눌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야, CAGR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게 뭐예요? MDD는 왜 이렇게 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넣은 종목도 캡처해서 올리라고 한 게요. 그 종목이 뭐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들어가면 얘가 연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조금씩 조정을 해본다라든가. 그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뭘 수정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숫자 자체만 해서 컨트롤 돌려봤죠. 그러면 그거 돌려본 다음에 추가로 매매하신 거 있으세요? 배운 거를 적용해서 실행을 해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뭐예요? 뭐예요? 한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실전에 적용을 해야죠. 돌려보면은 느낌 빡 올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와, 내가 MDD를 견딜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수익률을 먹을 것이냐? 혹은 이제 선생님들 항상 그렇죠. 수익도 하면서 MDD도 적게 가는 거. 뭐 이거잖아요, 항상. 예, 불가능한 걸 자꾸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보다가 이 종목 저 종목 넣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넣어 봤어요. 이거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럼 그거 샀냐고요? 그거 내 포트폴리오에서 목표 비중 조정해 봤냐고요? 그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죠. 과거 데이터는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한 과거 데이터가 그랬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건 TTM이에요. 우리가 가는 거는 포워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포워드로 움직여 가면서 또 비중을 조절을 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배운 거 다 동원해서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나눔해보고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고 빨리빨리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얼마 안 남았어요. 기간. 한 레벨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빼고 6주 남았어요. 6주 동안에 많은 부분도 하실 수 있어요. 6주 동안에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6주 동안에 뭘 할까 싶죠? 내가 하는 것만큼 수익률이 오르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잊지 마시고 과제 올려준 거 한번 보고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질문은요, 미리미리 톡에다 올려주세요. 과제는 했는데 질문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죠? 만족했다는 건가요? 뭘 잘 알겠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보면 미애 쌤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서 돌려보셨나 봐요. 올려보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평균 수익률이 30%예요. MDD도 30%예요. 예, 그래서 어땠냐고요? 그게 왜 없어요? 그래서 어땠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게 뭐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만족해서 나는 그럼 이대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을 걸까요? 그냥 뭔가 있어야죠. 이거 돌려놓고 끝이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 올리신 거 보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수정을 해가지고 뭐 가볼 생각은 하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어야 나눠보는데 일단은 돌리셨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30%에 MDD 30. 그것도 역시 경험치를 쌓아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해보면서 만들어 가셔야 할 부분일 거예요. 재원쌤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 20에 MDD 40이거든요. 지금 재원쌤은 들어와 계시네요. 이거 해보시니까 어때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질문? 좀 놀랐어요. MDD가 너무 마이너스 40의 수익률이 작아서 제가 조금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좀 몰빵된 게 있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 리밸런싱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바꾸니까 수익률이 좀 커지고 MD도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해봐서 폭포를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돌려보시니까 느낌이 확 오죠. 제가 아무리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게 아니고 이거는 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닿지만 백테스트 해보면은 본인이 아실걸요. 그죠? 예, 백테스트 해보면 몰빵했구나. 제가 선생님 테슬라 너무 많아요. 많아 해도 나는 줄일 생각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예, 줄일 생각은 별로 없지만 돌려보면 나오죠. 그죠? 예, 돌려보면 이거 테슬라 영향 커요. 테슬라 영향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뭔데 이걸 8%나 넣어요? 아, 이거 그거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요. 다시 했었었는데 맨 아마존 마지막 건데. 또 잘못 넣었나 보네요. 아마존을 넣는다는 게 아마존 무슨 ETF를 넣은 것 같아요. 음, 아, 자, 그런 거 다 보시고 네. 연평균 수익률 20%할 것 같으면 아, 이거 똑바로 아마존에 정정을 했는데 음, 사진만 지금 전에 거를 넣은 것 같아요. 음. 아마존 바로 정정해서 넣었거든요. 이게 잘못돼서. 네. 연평균 수익률 20%는 말도 안 되죠. 네. 제가 여태까지 퀀트 돌려보면서 연평균 수익률 20%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제 기억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 남상규 쌤도 돌려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4%? 이건 더하네. 4%? 4%? 눈을 씻고 이게 뭐죠? 이게 왜 4%죠 이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TMF 인도 얘가 들어갔군요. TMF 아직도 안 팔았어요, 선생님? 말 되게 안 된다니까. 괜찮아. 스스로 깨져봐야 돼 이거. TMF를 여태 안 팔면 어떡해요? 이거 3배짜리를 37%?
선생님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수정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이거 까먹은 돈이 아까워서 이거 못 돌리시는 걸까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음, 음. 좀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전략을 좀 짜보셔야 될 겁니다. 투자에서 이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의 가장 큰 원칙 뭐냐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제가 언제나 외치잖아요. 투자에서 수익률을 많이 얻으려면요. 잃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회복을 못 합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잃어버리질 말아야 해요. 일단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보세요. 책들 보면은요. 늘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손절이잖아요. 손절. 몇 프로 손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웬만한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리스크 부분, 리스크 잡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수익이 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뭐예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견디지 못하고 약간의 수익만 보고 팔아버리는 거. 난 아니라고 생각하죠? 선생님도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손실이 났잖아요. 얘는 언젠간 회복할 거라고 하고 걔네들은 안 팔고 버티는 거. 다 거꾸로 하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가 나면 내가 이제 생각한 부분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면은 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걔는 빨리 치워야 돼요. 치워야 하는 부분인 거고 얘가 상승에 올라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추세 저는 거의 이제 저의 기본 메인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 쓰기는 하지만 70% 이상 가지고 가는 전략이 추세 추종입니다. 저는 추세를 타고 가면은요. 절대로 그 추세가 언제 팔아요? 뭐 선생님들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 상단에 맞고 떨어지고 뭐 이거 보거든요. 아니 맞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막 아무데나 막 그어 저항선을. 그게 아니라 얘가 추세가 살아 있으면은 얘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네요. 그게 그래서 기본으로 빨려 있는 게 미국 주식은 모멘텀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꺾이는 시그널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 시그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타는 거죠. 그래서 손실은 굉장히 그냥 딱 거기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실은 되게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수익은 길게 뽑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치로 길게. 그렇게 해야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대전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꾸로 하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왜 자꾸 버텨요? 버텨요.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이렇게 하는 신용률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수익률 부분들은 이제 요거는 또 다르게 돌려보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연평균 수익률 26%, MDD 28. 이게 이제 뭘 보냐면은요. 여기 뭐 지수도 있잖아요. 아, 지수보다 좀 나으니까 괜찮다? 지수보다 조금 나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개별주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요. 월등한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서인 거고, 그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적으로 강하게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MDD 더 들어가도 돼요. MDD 쑥 들어가도 돼요. 제 경험상 그렇잖아요. 내려가야 올라간다고. 그죠? MDD 많이 내려가야도 쑥 올라가요. 엔비디아만 개별적으로 돌려보세요. 엔비디아만 돌려보면 걔 반토막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 해봤을걸요, 엔비디아? 한 종목만 돌려보세요. 걔 반토막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장난 아니죠. 예, 거의 뭐 그냥, 그죠? 예, 그렇게만 되면 별 소원이 없을 정도로. 예, 훅 내려가는 부분인 거죠. 그 견뎌줘야 되는 부분. 그럼 내가 어디까지 견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견디지 못하면서 높은 평균 수익률을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퀀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건식이 이런 거죠.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어딘가에 들어놓고 그냥 쭉 버텼을 때의 지금 결과치를 보는 거잖아요. 백테스트라는 걸 하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중간에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고점에서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태우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률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MDD도 덜 들어갈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거고 대신 전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좀 해야 하는 거죠. 거꾸로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 내려가야 되는 뭐 고점에서 사지 말아야 하는 시점에서 막 사거나 저점에서 사지 말아야 하는 시점에서 막 사거나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기준을 잡아가시면서 하면은요 지금 돌리신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는 MDD가 이거보다 더 셌어요. 예, 30 훨씬 넘었죠. 30 훨씬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얘네가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면은요. MDD도 적어져요. 그리고 이 점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은요. 코어를 잡고 있는 중심주가 뭐냐면은 걔네들이에요. ETF 이런 애들이에요. ETF라든가 크게 막 성장을 막 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고만고만하게 슬슬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아이들이 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였다가 걔네들은 왜냐하면 안 팔게 돼요. 잘 안 팔게 돼요. 그냥 고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팔 것도 아니고 막 훅 내려갔다 훅 올라갔다 해야지. 아, 팔아야 되나 막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고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슬슬 모으게 되지. 뭐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걔네들이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져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고 있고 얘네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보나 안 봐. 별로 안 봐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코어주로 딱 잡게 되면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돼요. 포트폴리오도요. 기업 사이클처럼 포트폴리오도 나이를 먹어 가더라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좌를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역시나 중심을 잡아주는 아이들도 이제 또 따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갈지를 빨리빨리 자꾸 해보셔야 돼요.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만이 내가 돈을 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역발상이에요. 많이 올라가는 애를 잡아서 써 있잖아요. 책에 많이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다고요.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그걸 갖고 오래 가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많이 못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쭉 갖고 가는데도 평균 수익률보다 높아요.
평균 수익률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치로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그냥 모아가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막 50% 100%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에 오르고 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 보고 피 봐야지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핫한 테마주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일정 부분만 들어가시도록 조정을 하세요.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이 되어야지. 안정이 됐다는 거는 내 포트폴리오가 가만히 둬도 알아서 굴러가면서 얘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서 굴러가는 안정적 포트폴리오가 되어야지 거기에다가 테마주를 탔을 때에도 나는 크게 별로 이제 타격을 안 받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막 핵폭탄을 안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폭탄을 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 재원쌤이에요. 재원쌤이거든요. 여기 지뢰밭이고요. 상규쌤은 핵폭탄이고, 상규쌤은 핵폭탄이고, 재원쌤은 지뢰밭이에요. 거의 지뢰밭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이제 코어 중심으로 간다라기보다도 이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포진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느냐? MDD가 높으면 폭탄이 많다는 뜻이에요. MDD가 높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보셔야 할 때예요. 그죠? 큰 그림을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무슨 어떤 쪽에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후루룩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쭉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내 포트폴리오 보면은 미니 차트 보이잖아요. 그죠? 나우가 보일 거 아니에요. 하이 52주 대비 지금 위치 보일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아이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포트폴리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활용해 보세요. 제 질문 좀 드려도 돼요? 네. 저 톡방에 제 거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그 30을 넘겨보려고 조정을 해봐도 이게 MDD만 내려가고 크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배당주 종목 때문에 제가 안 움직이는 건지 피드백을 좀 보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연평균 수익률이 안 올라갈까요? 수익률이 뭐예요?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 안 올라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적이 없는 것? 수익을 내는 종목이 안 들어간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피드백 안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거하고 배당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수익률이 안 올라가는 건 수익이 안 올라가는 종목이 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많은 종목을 집어넣어야죠. 그럼 수익이 많은 종목은 개별 종목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MDD를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가셔도 돼요. 개별주를 한번 돌려보세요. 개별주 돌려보면 나오잖아요. 그 노가다 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수익률이 그렇게밖에 안 나올까요? 음. 이거 몇 년 돌렸어요? 쌤 이거 배웠잖아요. 배웠는데도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지요. QQQM하고 이거 몇 년도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QQQM하고 SPLG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 그러면 그냥 큐큐큐로 돌렸어야 배웠잖아요. 되네요. 맞네. 그죠? 예. 그 종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면 이상하죠. 기간이 그럼 기간 설정한 건 그죠? 예. 들었는데, 기간 설정이 네. 아니라 종목을 교체하셔야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요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매수 타이밍 맨날 이제 잡고 계시잖아요. 나 이거 언제 사야 될지 모르야 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 안 잡은 거예요. 그냥 답은 기준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잡는 게 어려워요. 안 잡아봐서 어려운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드백 받으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왜 기준을 잡았다라는 거를 쓰고 피드백 받으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익률을 잡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에 오면 사야 돼요. 그 기준에 오면 사든지 팔든지 내가 그 기준에 오면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배운 거 다 써먹으면 되죠. 배운 거 안 써먹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서행차선에서 이걸 의식을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 공부는 아니에요. 투자는 이론이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뭔가라도 움직여서 빨리 결과치를 만들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성격 방향 이거 빨리 잡으셔야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나는 MDD 높아도 좋아. 그런데 나는 올해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올해 뭐 수익률이 이만큼 끌어올리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대신에 뭐예요?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본인이 이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 올해는 수익률 30% 만들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를 수익률 3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이제 매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 목표 수익률 갖고 계세요? 올해 목표 수익률 정하신 분 손? 없어 왜? 나의 올해 목표 수익률을 왜? 선생님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투자 이제 ING형 진행형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올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어요라는 목표 수익률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근본적인 큰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뉴스 듣고 요거 좀 괜찮다 그러면 뭐 하나 사보고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사보고 뭐 아니면 좀 문제 좀 너무 고점이니까 좀 팔아볼까 뭐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맨날 지고 볶고 있는 거니까 큰 그림의 수익률은 안 오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가세요. 잡아가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목표부터 세우세요.
나의 포트폴리오 방향, 목표 이런 게 정해져야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을 더 들어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을 더 넣어야 될까요? 어떤 걸 더 빼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을 열띠게 공부하고 의논하고 막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생기 있게 투자를 하세요. 그죠? 이제 수업 아니면은 도대체 뵐 수가 없어. 이거 이제 실강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계좌 안 늘어요. 안 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빨리 그리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좀 하나 이렇게 뭐 좀 사볼까 뭐 이러지 마시고. 자, 경기 사이클도 점검해 볼 건데요. 지금 경기 사이클 같은 게 뉴스에서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있어요? US가 여기 있어요. 제일 좋아. 경기 제일 좋아. 미국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여기가 리세션이에요. 침체예요. 침체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지금. 그죠? 예, 침체 원래는 아직 멀었고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이제 후퇴기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투자한 이래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투자한 이래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려요.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죠? 예, 별로 이제 뭐 오락내리라 별의별 거를 다 견뎠어도 다 이제 뭐 지나갔어도 맨날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리세션이 이제 정말 좋은 경우는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있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이게 뭐 상승이잖아요. 예, 이쪽이 더 좋은 부분인 거고. 그리고 항상 내려가는 와중에도 뭐였냐면 미국이 여기 있는 와중에도 23년, 24년 불장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차이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리꽂은 역사들이 계속 있고요. 항상 중간중간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 무조건 주가가 편승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내가 잡고 있는 기준에 오면 산다예요. 내가 잡고 있는 기준에 오면 판다예요. 그냥 그렇게 자꾸 움직여야지 되는 부분인 거지 전체적인 뭐 흐름만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항상 그 사이클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가 이건 통계치예요. 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을 때는 뭐가 좋으냐면 막 기술주 막 이런 거 좋아요. 기술주 이런 거 좋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죠?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KYC 있잖아요. 예, 걔네들이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 거고 항상 이제 불을 뿜을 때는 걔네가 불을 뿜으니까 후퇴기로 갈 때는 이제 방어 쪽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 뭐 안 좋다라고 하고 커뮤니케이션 이제 저기 이미소비재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에너지 좋다라고 하고 뭐 유틸리티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에서는요. 이게 막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때도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선생님들 핀비즈 캡처하죠. 맵 그죠? 맵 캡처할 때 보면은요. 막 휙휙 바뀌지 않아요? 돈이 막 기술주로 갈 때는 기술줄이 초록색으로 갔다가 얘네들이 쫙 빠지면서 이쪽이 막 초록색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아이들 뭐 리츠를 사놓고 버티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도 이제 뭐 그 한 달에도 몇 번씩 올랐다 내려갔다 그것이 로테이션이라 그랬잖아요. 세트 로테이션이 계속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 월 초반에는 이랬다가 월 후반에는 이랬다가 막 이제 또 며칠 후면 막 리세션 올 것 같다가 막 그죠? 예, 막 이 왔다 갔다 내가 하거든요. 하는데 내 포트폴리오 이게 다 있으면은 얘가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거를 맨날 맞춰가지고 사다 팔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 보시냐는 건요. 큰 그림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은 강하다. 뭐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무슨 뭐 GDP가 떨어지고 뭐 저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미국은 강하다예요. 미국은 침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 경제가 살아 있으면은 주식은 경제잖아요. 그죠?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경제가 살아 있으면은 미국은 살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미국 경제가 무슨 뭐 침체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입을 할 거고요. 그죠? 큰손 월가에서도 개입을 할 거고 연준에서도 개입을 할 거고. 그죠? 이게 오지 않아요. 만약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움직일 겁니다. 그 뭐 코로나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가잖아요. 한 방에 훅 가도 어떻게 해요? 연준에서 돈 풀고 다 난리죠, 난리. 모든 혜택들을 다 풀고 기업들도 다 풀고 다 극복을 해 나가면서 빠르게 반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을 해야죠. 회복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좋다. 예, 막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이런 거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요. 이거 지금 여기 재수강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US 거꾸로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US가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매 레벨 6 할 때마다 보는 건데 여기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은 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침체를 대비해서 뭐 주식 시장이 뭐 폭락이 오지 경기 침체에 의한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영향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은 했죠. 그죠? 예, 그 경제가 그러니까 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락장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요. 무슨 뭐가 됐던 간에 일단 다 내리누르거든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비중을 줄이던 현금 비중을 늘리던 그러니까 이때쯤 가면 또 많이 이제 나오는 카더라가 뭐냐면 현금 비중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때쯤에. 근데 지금은 무슨 뭐 현금 비중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뉴스에 잘 안 나오죠 그런 얘기는. 그죠? 과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막 불장이냐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인 큰 사이클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지금 이제 차트 부분은 기술적 부분은 알았어요. 좋아요. 알았어요. 기술적 부분은 알았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펀더멘탈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 주식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이제 그 시계할파 들어가시면 돼요. 시계할파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이제 그 뭐다 애플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요 파이낸셜 요거예요. 요게 이제 재무제표 쪽이 되는 건데요. 파이낸셜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항목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밸런스 시트도 있고요. 예.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많아요. 많아. 그럼 이거를 다 보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도 많고요. 그로스에도 뭐가 많고요. 그죠? 밸류에이션까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요 부분은 요거 세 가지랑 그다음에 재무표, 예, 파이낸셜 부분하고 또 어닝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쭉 보셔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하나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저는.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도 다 하세요 뭐 이럴 거는 아니고요. 정말 이 많은 것에서 필요한 거는 가장 내가 신뢰하는 지수는 무엇인가요?
신뢰하는 지표는 무엇인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요, PER이 있고요, 퍼가 있고, PEG가 있고, 그죠? 여기서 에비타도 있고요, 뭐 여기서 PS 레이시오도 있고요, 여기 캐시플로우도 있고요. 요즘에 망경시에서 보니까 이것이죠? 이게 프리캐시예요. 그죠? 디비던드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밸류에이션만 봐도요. 그러면 나는 이 많은 숫자 중에서 내가 주식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 고르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요 정도 애플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숫자들 중에서 나는 어떤 항목에 이제 더 신뢰를 한다, 기준을 삼아서 본다.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 뭐야 피터리치 같은 경우는 피지를 봤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누구죠?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역발상 같은 거, 그죠? 지금 역발상 배우고 있잖아요. 역발상 볼 때는 뭘 봐요? PER하고 PSR하고 PCR하고 이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뭐가 다르죠. 지금 역발상에서는 PEG는 안 나와요. 그죠? PEG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누구는 캐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부채 비율을 보고 있고요. 누구는 ROE를 보고요. 누구는 에비타를 보고 누구는 펄을 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경험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가 아니라 빨리 줄이셔야 돼요. 빨리 줄여서 빨리 적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유효합니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배운 대로 내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은요, 제발 제가 깝깝해서 그런 건데 잊지 마세요. 서행 차선은요,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뭐 내가 다 몸으로 들이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서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넘어오는 거는요, 상위 0.1%예요, 정말. 선생님들이 상위 0.1%가 되실 자신이 있으면은요,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조금씩 하시라고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정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빠르게 이 배운 부분들을 해보고 점검을 받으라고요. 피드백을 받든 뭘 하든 간에 물어보고 다 받고 물어보고 다 받고 빨리빨리 시행착오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줄여서 빠르게 추월 차선으로 넘어와야죠. 근데 자꾸 거기서 그냥 하나하나 꾸준히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마음의 위안 같아. 나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씩 다 이거 풀어 헤쳐 가지고 나는 이 종목에 이것의 기준을 잡아 보겠다라고 해서 적용해 가지고 그 종목의 매수 기준을 잡아 보라고요. 그러니까 사 보고 다 이거 하는 것이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내가 몸빵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기준으로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피드백이 뭐냐면요.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해본 경험들 그리고 공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그 차이를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모두 다 적용하진 않아요. 다 필요 없어요. 몇 개만 보면 돼요. 몇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개를 내가 직접적으로 기준 잡아서 매수노트에 써보는 거. 거기까지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요한 부분들만 제가 압축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제 시가총액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시가총액? 그래서 맨날 시가총액은 얘기하는 건데 시가총액은요. 한 주 가격의 총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을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평가금이죠. 평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발행 주수가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크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제 몇 주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가끔 보면 주식 분할하잖아요. 그죠? 분할하는 거 몇 번 이제 경험하셨을 건데 주식 분할을 만약에 내가 4대 1로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주식 수가 4배가 늘어나는 거죠. 4대 1로 분할을 시켜버렸으니까 주식 수는 4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다 그러면 4대 1로 분할하면 하나가 25달러씩 되는 거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분명히 주가는 100달러에서 25달러로 쭉 줄어들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수가 4배가 오르니까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행하는 주식수랑 이제 내 이 주가의 가격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 주식 발행수 같은 경우는요. 해서 얘네가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주식수를 이제 줄여버리면서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뭐 하잖아요. 맨날 뭐 100만 달러 자사주 매입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사가지고 소과시켜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주를 사서 소과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내가 발행한 주식수가 1000만 주야. 그런데 100만 주를 사서 자사주 매입을 해버렸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총 발행한 주식이 1000만 주에서 900만 주를 주는 거죠. 그러면 한 주 가격 곱하기 발행한 주식수니까 100만 주를 없애버렸으면은 시가총액 줄던가요? 자사주 매입하면 시가총액 줄어들던가요? 안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 뭐예요? 내 한 주의 가격이 그만큼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과 이 그 뭐죠 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식이 물고 늘어지는 거니까 이 공식들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념만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양봉 음봉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국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간 날은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이고요. 주가가 떨어진 날은 파란색으로 보이죠. 근데 핀비즈가 그렇던가요? 아니죠. 미국 현지 핀비즈에서는 떨어진 게 빨간색이에요. 떨어진 게 빨간색이고 올라간 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처음에는요. 선생님들은 거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많겠지만 선생님들 당잠사 보시잖아요. 당잠사 보시면은 그 당잠사 할 때도 뭐 오늘 주가가 몇 프로 올랐네 내렸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이 올랐네 내렸네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오르면 빨간색 내리면 파란색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 몇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몇 년 전에는 내려가면 빨간색 나왔고요.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표기됐었어요. 미국 그대로 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빨강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빨강이 나오면 올라간 느낌인 건데 미국 주식에서는 빨강으로 하니까 내려간 느낌이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증권사 경제 이제 그 방송들에서 이거 색깔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그 전에는 초록색이었었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전 처음에 무지하게 헷갈렸다는 바꾸자마자. 어쨌든 우리는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핀비즈 보시면은 지금도 핀비즈 차트 보면은 빨강과 초록이 나오죠. 그죠? 빨강과 초록이 나올 거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제 맵 캡처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빨강하고 초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하락한 종목이 맵에서는 빨강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또 얘기해서 괜히 헷갈리나 안 헷갈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거를 보는 방법은요. 봉차크 이제 볼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뭐 어느 날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끝나는 날도 있고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봉 모양이 되는데요. 이 봉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색깔을 먼저 보세요. 색깔을 보셔가지고 색깔이 빨간색이면 뭐예요? 오르고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날 봉이 빨간색이면 오르고 끝났다. 파란색이면 하락하고 끝났다예요. 딱 색깔만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그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시작할 때 가격이 종가보다 낮으니까 오르고 끝난 거죠. 그래서 종가가 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 주식이 오르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봉에서 밑에 부분이 시작 가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요 정도에서 뭐 이렇게 끝났다. 요런 모양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가 빨강이다. 빨강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가 시작가인 거죠. 여기가 시작가인 거고 종가는 여긴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고가에서 저가까지 뭐예요? 하루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폭이에요. 전체 폭. 전체 폭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막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막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끝난 거죠. 그죠? 하루의 차트 모양이 이러면은 봉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했고요.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났죠. 근데 그 장이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시작가보다 더 내려갔다. 그래서 여기가 최저가가 되는 거고 끝나기 전에 막 올라갔다가 막판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고가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여기가 고, 여기가 저.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예, 쭉 올라가서 여기서 끝난 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많이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서 끝난 거. 더 위에 꼬리가 없잖아요. 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이걸 뭐예요? 다 말아 올린 거죠, 이거. 장중에 다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놓고 끝난 거. 여기서 시작했다가 내려왔다가 다 말아 올리고 끝나는 거. 요런 형태. 그래서 이 봉 차트를 보면은 그날의 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봉 하나를 보고도 이제 흐름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끝난 거기 때문에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시작보다 떨어지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거죠. 수익이. 마이너스 나면은 요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쭉 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가 빨간색이면은 이 봉의 길이나 봉의 위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색이면은 이제 전날보다 오르고 끝난 거예요. 오르고 끝난 거고, 그 이제 그 뭐죠? 내리고 끝난 거고, 뭐 이런 거 파란색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뭐 이제 차트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단어가 뭐예요? EPS죠. EPS. EPS입니다. 그래서 EP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자 보시면 알아요. 글자 보시면 아는데 이제 주로 이자로 대문자 이자 표기되는 거는 어닝이 많아요. 어닝이라는 얘기가 많은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 어닝이고요. 이것도 어닝이고. 그래서 주로 E는 어닝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R은 레이시오, 비율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P는 주로 그 뭐냐면 이제 프라이스 쪽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일단 다 외우세요. 자, EPS 보시면은 뭐예요? 어닝 퍼 쉐어입니다. 그래서 EPS라고 하는 거는 주당 순수익. 쉽게 얘기하면 EPS는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EPS 무조건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레비뉴하고 EPS죠. 총 매출과 총 수익, 순수익이 중요한 거죠. 매출도 좋아야 하고요. 그죠? 순수익도 나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EPS가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순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이 보통 보면은요, 적자 기업들 있잖아요. 적자 기업은요, 매출은 떠요, 레비뉴가. 매출은 일어나요. 매출은 일어나는데 분명히 내가 이번 달에 장사를 해서 매출이 1억 원 찍었어. 와 하는데 차 뛰고 뽀 뛰고 다 뛰니까 나간 돈이 1억 5천이야. 그럼 나는 5천이 적자죠. 그럼 난 돈을 번 게 아니죠.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EPS를 보는 거예요. 수익을 냈느냐 안 내는 거죠. 레비뉴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매출은 점점점 늘면 좋죠. 매출이 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익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도 좋게 보는 거고요. 매출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도 거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과 이제 순수익. 그래서 EPS는 주당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인데 이제 우리가 그 퍼쉐어라고 하는 거는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이 단기 순수익,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이 단기 순수익을 주식수로 나눠버리는 거. 아까 제가 그 이제 이 EPS는 높을수록 좋죠. EPS 계속 높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순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순수익이 좋아지면은 뭐 특별한 상황은 별로 없어요. 예. 일단 순수익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순수익이 많아지는 거면은 이제 기업한테 좋은 건데, 자 보시면은 이번 단기의 순수익을 주식수로 나누면은 EPS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자사주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자사주 매입하는데 이번에 번 돈이 1,000달러야, 1,000억 달러야. 그런데 내가 1,000만 주를 해서 나누는 거랑 내가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달러의 이제 순수익을 얻었는데 900만 주로 나누는 거랑 다르죠. 그죠? 예, 1,000만 주보다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나눈 게 EPS가 얘가 훨씬 더 크겠죠. EPS가.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장조하고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EPS가 올라가는 거예요. EPS가 올라가는 거. 이 기업의 이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주한테 환원하는 방법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은요, 배당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그러니까 현금 자체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방법인 거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은 주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를 올려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크셔 같은 경우는 배당 안 주죠.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무지하게 빵빵하게 하죠. 그래서 계속 EPS가 좋잖아요.
EPS 좋잖아요. 그죠? 버크셔 보세요, 버크셔. EPS가 좋으면은, EPS가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막 떨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실적이 계속 받쳐주니까 주가도 계속 받쳐주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잘하고, 애플은 배당도 주면서 자사주 잘하고, 그죠? 엔비디아는 거의 배당 잘 안 주죠. 주긴 주는데 그 이제 배당 안 늘리죠. 배당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얽히고 설키고 하는 관계. 그래서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무엇 중점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그 기업을 판단할 때 어떤 가치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EPS는 매출, 아니, 저기,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EPS는 무조건 따지고 드려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때 하나 보고 적용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갈 건데요. 이번 주는 요걸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한 종목을 보고요. EPS라고 하잖아요. EPS는 어닝 쪽에 나오겠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어닝을 눌러보세요. 어닝을 눌러보시면 이게 EPS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좋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기마다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애플이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예측치로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EPS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거의 기업을 판단하는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EPS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PS 무조건 갖다 대야 되는 거고요. EPS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딱 찍어봤을 때 이 EPS 예측치, 컨센서스 예측치잖아요.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계속 돈을 더 잘 번다예요. 그죠? 점점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UNH다라고 했을 때 UNH 딱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예측치가 꺾어져 내려가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건 뭐예요? EPS가 떨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 성장률 요거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죠? 성장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이제 벌었던 돈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꺾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들은 자제하십시오. 이 EPS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가게에다가 왜 자꾸 투자를 하냐고요. 돈을 못 버는 가게인데 돈을 잘 버는 가게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서 혹시 이렇게 성장률이 25년이 마이너스예요. UNH는 25년이 힘들어요, 지금. 예.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성장률 마이너스인 종목은 가져가지 마세요. 돈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돈이라는 건 항상 한정적이거든요. 항상 가장 좋은 투자는 뭐예요? 잘 되는 놈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돈을 많이 버는 성장률이 좋은 종목에 투자해도 우리는 항상 돈이 모자리기 때문에 거꾸로 점점 망해가는 애한테 돈을 투자를 해놓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보시고 그래 나는 버텼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면 언젠가 회복하겠지. 언젠가 회복할 수 있겠죠. 뭐 UNH가 뭐 작은 잡주도 아니고 최대의 대장주인데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견뎌야 하는 거는 내가 견뎌야 하는 거를 견딜 수 있는지와 그리고 저는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요. 견딜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잃지 않는 투자예요.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걸 굳이 견딜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다가 언제 가면 돼요? 올라갈 때 가면 되잖아요. UNH가 그렇게 좋으면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 사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요. 많이 성장할 때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로 갈 때 올라갈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가게 되면요. 성장률 되게 많이 찍혀요. 마이너스가. 얘 근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죠. EPS가 플러스이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건데. 그래서 이 EPS 부분이 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성장률이 일단은 그 성장률이고 옆에 EPS 자체가 마이너스인 아이도 있어요. 그죠? 현재 EPS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아이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아이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EPS 성장률이 아까 UNH처럼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애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혹시 있으면은 공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생각해야죠.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줄일까요? 더 살까요? 아니 버틸까요? 얘는 뭐 어떻게 도망갈까요? 이거 빨리 결정해야죠. 그거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걸 왜 견뎌요? 그러면서 맨날 돈이 없대. 거기 물려있는 돈이 그건 돈이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런 이제 그 회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 회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샀다 팔았다 그런 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 지금 뭐 한 달 만에 50% 정도 떨어졌을걸요? 그죠? 그걸 왜 받고 있어요? 그거를 딱 팔아버려야죠. 얼른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애한테 성장률 막 올라가는 애한테 사시면은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EPS 점검해 보시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안 갖고 있는데 궁금한 종목 있으면 그것도 해보셔도 돼요. 나 이거 새로 사고 싶은데 핫해서 그럼 얘는 EPS가 어떻지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걔가 EPS가 마이너스면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전략이 딱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언제쯤 진입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이제 기준을 잡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지만 지금 들어가서 견딜지 아니면 얘가 플러스 되는 시점에 들어갈 건지를 뭐든지 간에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한다? 기준 잡아놓고 예, 기준에 오면 한다가 가장 기본 철칙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한 주가 되겠고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있으면 한번 공유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긴가민가 한 번은 더 질문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예. 상규쌤은 회복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거는 묵고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지금 채권을 투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예, 재원쌤도 예, 지뢰밭에서 지뢰를 어떻게 좀 지뢰 처리반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서 가셔야 돼요. 돈이 없다 할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 할 게 아니라 예, 내가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주일도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한 일주일 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